박스들 안녕. 여러분은 더빙판 애니메이션을 자주 보시나요? 저는 과거 투니버스에서 더빙판으로 방영했던 일본 만화로 만화라는 걸 입문해서 그런지 더빙판을 좋아하고 드림웍스나 픽사 같은 애니메이션 영화도 더빙판으로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 보면 자막판을 먼저 봐도 다음에는 더빙으로 보거나 혹은 반대 서순으로 작품을 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넘어가고, 제가 더빙판을 좋아하는 이유는 성우들의 초월 더빙과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대사나 여러가지 연출을 반영한 로컬라이징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로컬라이징에 대해 시입해보겠습니다. 아 맞다, 인트로! 로컬라이징, 현지화라는 뜻으로 애니메이션을 수입해올 때 외색이 너무 짙은 이름이나 옷 등 여러가지 문화를 수입해온 나라의 문화에 맞춰 재구성해서 방영하는 국가의 입맛대로 맞추는 과정을 말합니다. 대충 잔인하고 야한 것 때문에 심의 등급을 맞추기 위해 하는 검열과 한 발자국 차이 나는 개념으로 초월 번역, 초월 자막도 여기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런 예시를 보여준 게 프리저가 지금 개그 콘서트 하시는 줄 아시나요? 스바라시 아니 은혼에서 보여준 대사를 연병 할머니로 더빙하고 NTR을 내 여자 털리기로 오토코노코를 낭자애로 표현한 실제 방송에서 나왔던 번역부터 웃기려고 작정하고 만든 야메롱 이런 싸움은 뭐 야메롱다와 브라더 다메오 쾅쾅쾅쾅쾅 등 현지 감성 저격한 드립 자막까지, 그 외에도 남아 씨발부터 아브라 퍼킹 캣다브라를 수리수리 느금 이런 식으로 현지의 개그 감성에 맞춘 초월 번역이 로컬라이징의 예시인데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현지 감성에 맞게 번역해 알맞은 로컬라이징으로 초월 딱지가 붙은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런 번역을 거의 자기 맘대로 한 사례와 자연스럽게 잘된 사례에 대해 시입을 해볼게요. 먼저 잘된 것부터 보면 과거에 보던 만화는 이상하게 짜잘한 부분에서 번역을 이상하게 해서 더빙한 것이 많았는데요. 그 예시가 디지몬에서 메가 디스트로이어를 용의 콧물로 더빙해 간지작살 메탈 시드라몬을 코찔찔이 뱀장어로 만들고 쿠키투스 브레스를 썰렁포로 번역하는 번역한 사람이 그때 감기 걸렸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기적의 로컬라이징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그 당시는 이런 웃긴 번역뿐 아닌 사람들이 이게 번역이 된 건 줄도 몰랐던 로컬라이징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몇몇 마법소녀들 주문. 먼저 저번에 영상으로 다뤘던 베리베리 뮤뮤만 봐도 변신할 때 뮤뮤 스트로베리 메타모르포제 이렇게 말하면 변신하지만 한국판에서는 뮤뮤 스트로베리 인류를 위해 변신 이럽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이유는 베리베리 뮤뮤 자체가 아동용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빡센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인데요. 그래서 세일러문의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같은 선전포고 대사가 원작에서는 지구의 미래를 위해 봉사해주겠다 냥 이지랄이라 한국판에서는 지구의 미래를 위해 확실하게 해결하겠어 냥으로 번역했죠. 이런 식으로 번역인 줄 몰랐던 시그니처 대사. 그런데 이런 대사는 또 있습니다. 그건 천사소녀 네티의 변신 대사인데요. 이 애니메이션은 좀 옛날 옛적 애니이긴 한데 예쁜 캐릭터성으로 그 당시 남자 여자 아이들 마음까지 훔친 개쌉 도둑놈 캐릭터 네티가 마법 궤도라는 컨셉의 캐릭터성을 가지고 작물 브로커 수녀님 친구에게 일을 받아 대답도 없는 준유에게 맨날 정의로운 도둑이 된다고 혼자 씨입을 해보겠습니다 컨텐츠를 찍으며 신에게도 잔뜩 뺨때기 우리는 성공률로 물건을 훔치는 리얼 세이프 마스터 애니메이션입니다. 거기에 경찰 포지션에 머리 모양 바꿨다고 못 알아보는 안면인식 장애거나 지능이 유사인류 수준인 셜록소를 이용해 도둑과 경찰의 썸을 만들며 로맨스도 등장시키고 결국에는 작물, 사랑, 악당으로부터의 평화, 시청자의 마음까지 다 훔쳐버린 말 그대로 쌉 도둑놈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런 쌉 도둑 애니메이션 천사소녀 네티의 레전드 로컬라이징은 변신 주문입니다. 과거 TV에서 이 만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는 주문 룰루팡, 룰루피, 룰루얍! 하지만 일본의 대사는 박자만 같고 3, 2, 1 하고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나오는 레전드 로컬라이징. 앞서 말한 천사소녀 네티의 주문은 아직도 그 시절 이 만화를 본 사람들에게는 룰루팡으로 기억될 정도인 레전드 로컬라이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알아볼 사례는 네티 다음 세대인 97딸인 제가 봤던 캐릭터 부산댁입니다. 부산댁, 본명은 맹순정이지만 부산에서 전학가서 그런지 전학 첫날부터 부산댁으로 불리며 애니메이션 끝날 때까지 본명을 찾아보기 힘든 캐릭터입니다. 아니 반배정 이름도 부산댁으로 적어놨어요. 어쨌든 그런 이름부터 부산댁이지만 원작에서는 오사카라 불리며 오사카 사투리를 쓰는 오사카 출신 캐릭터였지만 한국에 수입돼서는 부산댁으로 바뀌고 맨날 그런 거 알겠나 같은 부산 사투리를 쓰고 댕기는 기적의 로컬라이징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좀 대단한 게 같은 오사카 출신인 코난의 하인성은 원작에서는 사투리를 쓰지만 더빙판에서는 표준어를 구사해서 더 비교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캐릭터가 사투리를 쓰는 것 자체가 신기한 애니메이션 더빙. 거기에 성우도 부산 출신 성우인 양정아 성우를 캐스팅해서 기적의 로컬라이징을 보여준 거 알겠나 이런 식으로 로컬라이징을 잘해서 아직도 회자되는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하지만 세상에는 참 헛웃음이 나오는 기적의 로컬라이징 사례도 있는데요. 그건 코난. 코난이 제 유튜브에 씨브린다 컨텐츠에서 거즘 40%는 차지하고 있어 또 난 하시겠지만 뭔 만화가 1000화가 넘게 나와서 그런지 아직도 씨브릴 게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씨브릴 게 많은 명탐정 코난, 지명부터 사람 이름 등 로컬라이징 잘한 사례도 있지만 이름 자체가 건담에 등장하는 주인공 캐릭터를 모티브로 만든 아무르 토우루, 한국어 안기준 같은 번역하기에는 너무 빡센 캐릭터도 있어서 재미가 관감될 만한 사례도 있지만 개막장 로컬라이징 사례는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 극장판입니다. 거즘 공식으로 쓰이는 애니에서 나오는 일본 지명이 더빙될 때는 오사카 이꼴 부산, 홋카이도
세계도 이끌 강원도라는 공시. 그래서 앞서 말한 부산댁이 탄생했고 코난에서는 인성의 고향이 부산광역시라고 했죠. 근데 세기말 마술사에서는 오사카 명물인 도톤보리에 있는 육상선수 같은 조형물 장면을 보여주고는 밑에 지명 자막으로 부산에 있는 남포동 이지랄로 써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나온 13기 7흑의 추적자 대충 미란이가 권총 피한 극장판에서는 사람 이름은 로컬라이징 했지만 지명은 그대로 써놔서 머리가 어지러질해지는데요. 제가 이 극장판을 초딩 때 엄마랑 극장에서 봤어요. 진짜 이것만 보면 무슨 일본 경찰 선별 기준은 교포나 한국인으로 외국인 특채만 뽑나봐요. 이런 식으로 로컬라이징 실패해서 칸코쿠지만 뽑는 일본 경시청의 모습이 되어버린 명탐정 코난의 경찰. 물론 코난은 올해 방영한 만큼 레전드급의 로컬라이징을 보여줬지만 원래 잘하다가도 하나 잘못하면 그것만 부각돼서 보이고 댓글에 악플 다는 사람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뭐라 하는 거니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좋은 로컬라이징도 이상한 로컬라이징도 보여주는 그 시절 더빙판. 그리고 다음에 알아볼 만화들은 컨셉 자체를 바꿔놓은 로컬라이징입니다. 다음에 알아볼 만화는 썬더 11. 이 만화는 기적의 콜라보로 고현 연고슛을 보여준 캡틴 츠바사나 학창시절 꼬발슛과 피파 큐디를 모두 독수리 슛으로 바꾼 슛돌이처럼 필살슛이 등장하는 개 말같지도 않은 축구만 하지만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90년대 후반 세대는 가텐더와 황제 펭귄을 보고 이 만화에 환장했던 추억의 애니메이션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개 말같지도 않아서 근성 배트, IC슛, 초계 UFO 같은 기술도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알아볼 건 기술이 아닌 이 만화의 로컬라이징. 세계대회에선 일본과 한국이 붙은 가위가위보도 지면 안 되는 한일전이 일어납니다. 허나 이 만화는 일단은 아동용 만화라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타이틀, 캐릭터 이름, 필살슛 이름까지 모두 한국어로 바꾼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그래서 세계대회 팀도 일본이 아닌 한국팀 썬더코리아로 로컬라이징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끼리 형제 싸움한 거야, 크크? 아니요, 후에 만날 한국팀은 북한팀이 되었습니다. 진짜 북한의 파이어 드래곤이라는 팀으로 로컬라이징 되었고, 거기에 이 팀에는 초반 최종 보스였던 도핑을 병제로 하며 그걸 신의 워터라고 말하던 로이더 팀의 주장이 있었는데 그 캐릭터가 졸제 북한 태생의 캐릭터가 되었어요. 참 이럴 거면 더빙도 내래 수령 동지를 위해 남조선 종가나 새끼들을 축구로 죽여버리겠어 이러지. 이런 식으로 국적이 바뀐 썬더 11. 하지만 다음에 알아볼 캐릭터는 연인 사이에서 가족이 되었는데요. 다음에 알아볼 캐릭터는 세일러문에 나온 쿤차이트입니다. 쿤차이트는 세일러문에 나온 악당으로 악당 중에서도 고위간부직에 위치한 현실로 치면 이사진에 소속된 인물로 그는 연인 사이로 조이사이트라는 캐릭터와 사귀고 있습니다. 참 둘이 사귀고 있는 거 보면 악당도 사귀는 더러운 세상 소주 매렵네 하시겠지만 조이사이트는 남자입니다. 뭐 씨발? 누가 봐도 여자로, 그것도 이쁜 여자로 그려놓고 남자라고 우기는 캐릭터입니다. 거의 이런 류 원조라고 봐도 될 정도인 캐릭터 조이사이트. 어쨌든 이 게이 커플. 하지만 한국에서 방영될 때는 정서에 맞지 않아서 김치 프리미엄을 처맞고 검열됐습니다. 조이사이트는 질투심이 많아 쿤차이트가 이쁜 여자를 보면 자기를 버릴까봐 이쁜 여자를 싫어하고, 그런 조이사이트가 질투할 때마다 쿤차이트는 꽃을 주며 아름다운 너에게 질투는 어울리지 않는다 조이사이트, 이런 느낌으로 기분을 풀어주는 닭살 커플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올 때는 앞서 말한 김치 프리미엄을 처맞고 조이사이트에게 꽃을 주며 이 꽃을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면 무척 좋아하실 거야로 번역해 사무엘 잭스급 효자 형제로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조이사이트는 34화에 죽게 되는데 조이사이트는 예쁘게 죽고 싶다고 부탁하고 쿤차이트는 조이사이트가 가는 길 꽃을 보여주며 둘은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김치 프리미엄! 에휴, 사랑은 연병, 한국은 효도의 나라. 조이사이트는 어머니께 꽃을 드리고 싶다는 말을 하며 쿤차이트는 꽃을 보여주며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조이사이트로 극에서 퇴장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정서에 맞게 바꾼 로컬라이징. 이제는 더빙보다는 자막 버전을 사람들이 더 많이 봐서 약간 그립기도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로컬라이징에 대해 시브를 봤는데, 코난이나 국적을 바꾸는 얼탱이 없는 로컬라이징도 있지만 부산댁이나 네티처럼 이질감이 없고 오히려 그게 더 진짜 같은 초월 로컬라이징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일본 옷을 텔레비전에서 방영할 수 없어 옷을 빛나게 했던 고스트 바둑왕 같은 이럴 거면 수입을 왜 했지 하는 로컬라이징 사례도 있으니 이것도 짱구 잘 굴리면 2탄 나올 수 있다는 말 끝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준 박스들 고마워요. 오늘은 여기까지.